인간의 아기에게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스킨십 하는 게 바로 이런 이 따뜻한 스킨십이 접촉 위안을 주는 거예요. 더욱이 아기들, 영아기, 돌전의 아기들은 사고 능력이 사실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를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냐? 감각 자극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감각을 한번 쫙 보세요. 우리 온몸 다 피부로 덮여 있죠. 사람에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는 촉각 자극이에요. 촉각이라는 감각계가 제일 첫 번째 감각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와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어떤 접촉, 따뜻한 이런 접촉, 이런 것들이 애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접촉 위안이 애착 형성을 위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이제 애착이 형성된다라는 건 알았는데 또다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애착을 왜 형성을 하냐 도대체? 그래서 많은 또 이론들이 있어요.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론은 동물행동학에서 유추된 이론이에요. 동물행동학자들이 동물들을 쭉 관찰을 했더니 얘네들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태어난 지 10시간 이내 혹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하루 이틀 이내에 앞에서 어른거리는 게 있으면 달라붙더라는 거죠. 우리 이제 가끔 이렇게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은 막 아기 오리가 걔는 왜 개한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개를 막 무지하게 쫓아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각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동물들은 왜 이러한 각인 행동을 할까? 안 그러면 죽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기 살기로 쫓아다녀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인 행동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적응하라고. 그래서 선적응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너 이제 태어나서 좀 살아야 되면 이런 정도 기술은 갖춰야 돼. 그래서 미리 사전에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됐다라는 거죠. 이 각인 이론을 인간 애착에도 적용을 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시 생물학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애착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봐? 우리가 이제 아기들을 보면, 우리가 막 영화를 보면요, 막 조폭 나오는 무서운 영화도 막 이 빡빡 막 문신한 아저씨가 조그만 아기가 헤이 웃으면은 헤이 막 이러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내리죠? 요게 뭐냐면 동물 행동학자라는 로렌츠가 얘기한 건데 큐피 인형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큐피 인형이 뜻하는 게 넓은 이마, 토실토실한 볼. 우리 그 애기들 그 옆 라인 있죠?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하면서 코 이렇게 뭉툭하면서 이 토실토실하고 발그레한 뺨. 요게 이제 큐피 인형이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이고 예뻐라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이 됐다라는 거죠. 이 귀여운 외모로 한번 웃어주면 거기에다가 몇 가지 반사 반응이 또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서 애착을 도와요. 특히 어른들이 좋아하는 반사 반응이 뭐냐? 젖찾기 반사. 아이가 막 엄마 가슴을 막 갑자기 냄새를 맡으면서 막 입을 갖다 대, 손을 딱 갖다 대면 꼭 이티 만난 것처럼 애가 손을 꼭 잡죠. 잡기 반사.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머, 얘가 나 되게 좋아하나 봐. 얘가 나랑 함께 있는 거를 즐거워하나 봐. 이런 느낌을 가져서 얘랑 애착을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구구거리는 소리, 애기들, 옹알이, 이런 것까지 더 합쳐져서 이러한 것들이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면서 어른들로 하여금 이 아기를 돌보고 싶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를 갖고 태어나는 거고, 어른들 역시 어린 아기들을 돌보게 하는 또 그런 생물학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웬만해선 아기가 사실 우는데 자기가 힘들어요. 아기가 웃고 있는데 인상 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어른들도 아기의 그런 귀여운 모습에 반응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쿵짝이 맞아서 함께 아이가 애착을 형성하고 생존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라는 종이 계속 번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같이 이렇게 서로 생물학적인 프로그래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보고 방긋 웃고 구구 거는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 엄마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랑 관계가 무지하게 안 좋은 아빠를 뒀다거나 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 귀여운 모습에도 양육자들은 반응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신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오묘해서 계속 안 쓰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몇 차례 미소를 짓고 구구거리는 소리를 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생물학적으로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이 능력도 쇠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연구가 또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쟁 고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 고아들이 시설에 수용이 됐죠.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먹이가 충분히,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제공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돌봄이 다 제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나 기능장애, 정신장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 거예요. 돌봐줬는데도.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생후 1년 내에 양육자와 정서적 교감이 없을 경우에는 신체적인 돌봄을 받더라도 신체 그리고 정신 모두에 손상을 갖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은 그렇게 말로만 애착 할 게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만일 아이가 적절한 양육자를 이제 받게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은 이제 차근차근 애착이라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그 오리 새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6시간 이내에 아른거리면 걔한테 붙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좀 더 훨씬 더 능력이 있긴 하지만 영아기에는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취약한 게 사실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애착 과정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을 딱 본다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딱 붙지는 않아요. 저도 아이를 딱 막상 낳고 나니까 100일 전까지는 왜 이렇게 심심한지, 애가 뭐 별로 그렇게 반응도 없고 혼자 방귀 끼면 웃는데 내가 웃겨주면 뭐 별로 그렇게 반응도 없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3개월까지는 사실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누가 내 엄마고 내 아빠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반응을 하는 무분별한 반응성을 보이게 돼요. 그래도 아이들이 한 6주차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자주 본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특이하게도 이 시기 동안이 아직 엄마가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사물이나 이런 모양을 보여주면 사람 모양에 가장 많은 시선을 고정을 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되면은 갑자기 어머 우리 아기가 달라졌어요. 사회적 미소를 막 보이고 그리고 자주 봤던 사람들을 훨씬 더 오래 주시하는, 그래서 낯익은 사람에게 초점을 더 맞추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6개월 전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낯가림도 생기고. 예, 이제 알아요. 누가 내 엄마고 내 아빠인지. 이때부터 확실히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애착 행동을 이때부터 시동을 해서 만 3세까지 애착 행동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돼요. 근데 이 6개월에서 3세, 이 긴 기간 동안 한 단계로만 가지는 않아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최영영 아나운서가 낯가림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가 달라요. 갑자기 애가 안 가, 다른 사람한테. 할아버지한테 안 가서 아버님 애를 꼬집었나? 막 이런 상상을 하게도 돼요. 애들이 보통 7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특정인 애착 단계예요. 주로 엄마. 그래서 저희 딸도 이때 별명이
뭐 감시 카메라, 뭐 늘락지, 뭐 껌딱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 2-3달 동안은 미친 듯이 한두 사람에게만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한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되면 다인수 애착.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도 좀 애착을 보이고 할머니한테도 보이고 이제 한 명 이상의 여러 사람에게 애착을 보이는 거로 이제 가게 되면서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서 3세이지만 보통 만 18개월까지는 애착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차 애착. 1차 애착은 저는 그냥 붙는 애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붙는 애착은 18개월까지 다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18개월에서 3세까지는 뭘 하냐? 붙었으면 뭘 해요? 이제 뭘 떨어지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애착의 종합 세트예요. 자, 18개월까지 붙었어. 만약 여러분의 애착이 잘 돼 있으면 1차 애착까지 했으면 지금도 다 부모님 달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좋은 애착은 이제 떨어지는 거를 해요. 18개월부터 만 3세까지 아이는 분리와 개별화 과정을 거쳐요. 그 전까지는 엄마랑 나랑 한 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잘 붙고 나서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가 조금씩 탐색을 하고 독립된 인간으로 분리돼서 만 3세가 되면 드디어 자아라는 게 생기면서 이름도 그럴듯한 동반자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동반자 관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애착을 형성해야지만 동반자 관계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껌딱지 관계나 아니면은 그냥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애착 과정을 봤을 경우에 6개월에서 3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안정적인 애착이고 어떤 것들이 또 불안정한 애착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